자기 사랑, 소외 극복의 열쇠. 세상에 소란이 잦아들고 문득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지는 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이 창가에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상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얻고 또 그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거울 속 낯선 얼굴에서 깊게 파인 주름을 발견할 때, 혹은 평생을 몸담았던 일터에서 물러나 사회적 직함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과감히 벗어 던졌을 때, 우리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의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궤적 위에서 외로운 고독과 마주한 당신에게 인본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가슴을 울릴 단 하나의 문장을 건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통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월이 묻은 수제나무 등불에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매끄러운 결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긁히고 빛바랜 흔적들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낡은 등불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나직하고 따스하게 타오르는 불빛에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나무틀이 그 불빛을 더욱 고귀하게 감싸 안듯, 우리가 겪어온 상실의 경험들은 내면의 빛을 더 깊게 숙성시킵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장식되지 않은 진짜 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주함이 왜 그토록 고통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 속에 숨겨진 소외의 그림자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갈파했던 소외라는 개념은 결코 낡은 경제 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특히 평생을 사회적 역할에 헌신해온 중장년층이 겪는 심리적 고초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장 내의 지위나 우리가 소유한 것들로 스스로를 정의해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차를 타는지와 같은 소유의 가치가 나의 존재를 압도해버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마르크스는 소외를 4가지 형태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내가 만들어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평생 일궈온 성과들이 정작 나 자신의 인격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나를 압도하는 외부의 힘이나 자본의 증식 수단으로만 남게 될 때, 우리는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는 노동행위 자체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삶의 발현이자 즐거움이어야 하지만 구조 속에서 우리의 일은 흔히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나의 노동이 나의 삶이 되지 못하고 단지 식탁과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벌이로서만 존재할 때, 우리는 일하는 시간 동안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셋째는 인간이라는 유적 존재로부터의 소외이며, 마지막은 타인들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상품이나 경쟁 대상으로 보게 되는 상품 물신주의에 빠질 때, 모든 관계는 사물과 사물의 관계로 허무하게 치환되고 맙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단순히 할 일이 없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나 자신을 도구화하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존재론적 항변입니다. 마치 겨울나무의 나이테와도 같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흔적인 나이테는 비록 고통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나무를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소중한 뼈대가 됩니다. 상실의 고통은 결코 헛된 소모가 아니라 소외된 채 살아온 지난날을 위로하고 나라는 존재의 깊이를 회복해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고 다시금 나를 세우기 위해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하라고 조언합니다. 프롬은 사랑을 단순히 운 좋게 빠져드는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인간이 부단히 연마해야 할
기술이자 생산적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듯 자신을 사랑하는 일 또한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실천의 영역입니다. 프롬이 제시한 사랑의 기술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보호, 책임, 존경, 그리고 지식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 나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를 정성껏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삶과 선택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는 주체적 태도입니다. 셋째는 바로 존경입니다. 존경의 어원은 바라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나 나 자신을 내 뜻대로 바꾸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온전히 바라봐주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 쇠락해가는 나의 신체와 변화된 사회적 위치까지도 그 자체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은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내면의 그림자는 어디에 있는지 깊이 통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소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마치 숲속의 깊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샘물이 스스로를 가득 채워 넘쳐 흐를 때 비로소 시냇물이 되어 숲 전체를 촉촉이 적시듯 자신을 향한 깊은 존중이 충만할 때 그 에너지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넓게 뻗어나갑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기에 그 결핍을 채우려 외부의 것에 끊임없이 집착할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이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나의 생명력과 창조성을 긍정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나를 향한 이 지극한 관심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나의 욕구를 채워줄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프롬이 말한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이나 부모의 역할 같은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인간은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고독을 느낍니다. 프롬은 이를 부정적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 다시금 타인의 인정에 예속되려 하는 것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긍정적 자유입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타이틀이라는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나로서 존재하며 내 삶의 책임과 선택을 기꺼이 짊어지는 자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나의 쇠락까지도 내 우주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때 영혼의 해방이 시작됩니다. 소유지향적 삶에서 존재지향적 삶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수용하고 존경할 때 주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넉넉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생명력이 경이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이 세상을 향한 가장 선한 영향력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회복한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이자 존경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배워야 할 가장 고귀한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세월이 묻은 그 수제나무 등불을 바라봅니다. 비록 겉면은 거칠어지고 군데군데 옹이가 박혔을지라도 그 등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낡았다고 투덜대거나 남의 등불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견뎌온 모든 시간, 그 상실과 고독의 나이테들은 당신이라는 등불을 더욱 견고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등불을 소중히 보듬어 주십시오. 내면의 그 흐름을 닦아내고 스스로를 향한 사랑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당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내딛는 가장 위대하고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당신의 삶은 이미 온 세상을 넉넉히 껴안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그 소중한 빛을 믿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